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더전수학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여러가지 입시도형의 부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요, 직육면체 6면의 넓이의 합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이 건널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거나 아니면 직육면체의 성질, 합동인 면인 세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한 종류인 정육면체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6을 해주면 구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는 직육면체 한 면의 넓이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에 곱하기 6을 해 주어도 우리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 볼까요? 교과서 130쪽이네요. 집과 방의 사진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피를 구해야 될까?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만 배웠죠. 자,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죠.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눈앞에 보이는 기역자 모형의 평면도형, 우리가 보통 어떻게 넓이를 구하죠? 그렇지. 이 평면도형을 나누어서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시 더해주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기역자 모형의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큰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없던 부분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을 빼주어서 또 우리가 이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죠. 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의 부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보면 직육면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따로 구한 다음 다시 더해주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보면 이 기역자 모형의 입체도형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직육면체가 되어야죠. 부피 구한 다음에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직육면체 두 개의 부피 구한 다음 다시 더해주면 이 기역자 모양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는 겁니다. 자, 기역자 모양이지만 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큰 직육면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원래 없던 작은 부분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주면 우리가 또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방금 전까지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방법 적용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두 개의 직육면체로 나눈 다음에 부피 구하고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세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cm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 좀 계산을 통해서 구해내야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의 가로는 8 빼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cm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로는 13에서 5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8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직육면체로 나눴고 가로, 세로, 높이도 모두 알았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렇습니다. 8 곱하기 5 곱하기 2를 하면 얻을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8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눈앞에 보였던 기역 모양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80 더하기 80이 되고요. 부피는 160 세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를 세로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나눴을 때 왼쪽에 보이는 작은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알 수 있지만 오른쪽에 이 큰 직육면체는
가로의 길이를 좀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죠. 가로의 길이는 8에서 3cm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5cm가 됩니다. 자, 이제 두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왼쪽에 보이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3 곱하기 5 곱하기 2를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13 곱하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해주면 원래 있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저 계산 나오면 원래 있던 입체도형의 부피는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쌤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기역자 모양 빈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큰 직육면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8 곱하기 13 곱하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빼준다? 그렇다. 원래 없던 부분인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준다. 자,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를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겠죠. 가로는 3cm고요. 세로는 얼마죠? 그렇죠. 세로는 13에서 5를 빼야 되니까요. 세로는 8cm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2cm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3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겠고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 부피를 빼주면 우리가 원래 있던 입체도형을 부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저 계산하면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의 부피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보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쌤이 교과서가 왜 이런 활동을 시키는지는 쌤이 2학기 때 준비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 방법, 친구 또는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 꼭 설명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준기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길이는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는 직접 부피를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사용했던 방법 1, 2 사용해서 눈앞에 보이는 입체도형 부피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두 개의 직육면체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3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7 곱하기 6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높이의 길이를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윗부분 지금 선생님이 별표로 표시해준 부분의 길이가 주어져도 5cm에서 저 별표만큼을 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직접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지금 깜빡이는 윗부분의 길이가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입체도형을 가로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 먼저 구해보면 3 곱하기 6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와 똑같이 윗부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큰 직육면체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가로 10, 세로 6은 하는데 높이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자, 이 부분의 길이 또는 이 부분의 길이가 주어져야지만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는 형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직육면체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10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야 되는데 이 작은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몰라요? 그렇지, 높이를 모르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길이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길이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림에 알아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써넣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cm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짝과 문제를 받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짝이 만든 문제에서 몰라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짝이 없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짝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선생님이 만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몰라도 되는 길이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살펴보았더니요. 7cm 똑같은 길이가 두 번 써있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면 3cm, 7cm, 10cm가 있는데 3cm 더하기 7cm가 10cm죠. 그래서 10cm를 빼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10cm를 써주고 7cm를 빼줄 수도 있고요. 7cm를 써주고 3cm를 빼줄 수도 있겠죠. 그럼 눈앞에 보이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세로로 나눠서 두 개의 직육면체로 바꿔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더해주면 원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저 계산해주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216세제곱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풀어야 될 문제 모두 풀어봤네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정출어람 하세요. 안녕.